예,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조정인 듯 조정 아닙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조정받는 것 같아 다시 플러스로 코스피가 돌려가지고요. 3,117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와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도 나타내 줍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그리고 종목 이야기 머닝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 있는 두 기업 비교하면서 좀 셀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관심 있네요. 두 종목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네이버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이고요. 중국 관광객, 유커들의 기환이 기대되는 소비지 호텔 신라. 아주 흥미 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이 정부 정책 기대감, AI 이런 것들로 강하잖아요. 상승 배경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카카오, 특히 오늘도 카카오페이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 네이버에 있었던 이 하정우 AI 혁신센터장이 청와대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네이버가 주목을 한번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겠다. 정부에서 육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책 테마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는 사실 이 선거 이전에 나오는 게 정치 테마가 있었고 이번에 정책 테마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8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30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0만 원대 후반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이버 카카오 주가의 이 힘든 시기가 길었었죠. 21년도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40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다가 20만 원대 아래까지도 몇 년을 지금 겪었었다가 이 20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한 몸부림을 정책 테마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게 물가, 경기, 소비 진작이죠. 이런 부분들을 늘린다라면 네이버의 주 수익원이죠. 광고와 전자상거래 매출, 하반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굉장히 좀 잘 맞는 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부담감이 한 가지가 있죠.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단기에 40%가 넘게 올랐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부담이고, 지수도 사실 빠르게 많이 좀 올랐었죠. 지금 개인들의 힘으로 막판에 좀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망 하반기엔 좋습니다만,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차익 실현 매물, 외국인 강하게 내놓고 있고요. 기관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순간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정책의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면세나 이런 게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변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사실 호텔신라와 네이버의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좀 정반대다라고 보여지는데, 호텔신라는 향후 기대감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면세점이 잘 돼야 되거든요, 호텔신라. 신라 호텔도 중요합니다. 근데 면세점이 중요한데, 이 면세점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상승, 성장 속도가 기대치보다는 훨씬 속도가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특히 시내 면세점이 기대보다 너무 못했습니다. 시내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면서 주요 백화점들,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들이 백화점의 상당히 많은 층을 시내 면세점에 투여를 했었는데 지금 층수를 많이 줄이고 있죠. 시내 면세점이 그만큼 좋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쟁사들이 시내 면세점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경쟁 강도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시내 면세점 쪽 경쟁 강도가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3분기 중, 이제 7월부터 3분기입니다. 7, 8, 9, 3분기 중에 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7월 시행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점, 카지노와 함께 면세점도 중국인의 입국 수가 늘어남으로써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면세점이 호텔신라의 영업 손실의 주된 원인인데 그 원인 중에서도 인천공항 임대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대료 조정 신청도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임대료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름처럼 호텔신라죠. 신라호텔에 대한 이 성수기, 2분기 성수기 진입을 합니다. 호텔 자체적으로도 성수기 진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호텔 쪽에 대한 매출,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세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호텔신라 하반기, 2분, 3분기부터 굉장히 큰 매출의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 코스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다 많이 오른 부분 굉장히 좋은데 부담스럽죠.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점, 가격적인 매력도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먼저 움직였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네이버랑 호텔신라를 비교하면 사실은 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야 네이버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가격이나 이런 수준을 보게 되고 기대감을 보게 되면 지금 타이밍에서의 공략은 호텔신라가 조금 더 편안하고 비중 확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기업 비교했고요. 예, 오늘 또 유망주 한 종목 준비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망주로는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핫한 주제였다라면 글로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80불까지 좀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이제 휴전이죠. 그러면서 유가에 대한 안정세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전일 대한항공의 주가가 10% 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2분기 여객은 선방했습니다. 어느 정도 국제선 매출액 6% 정도 수준, 증가 수준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화물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죠.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서 화물 노선 수송량이 소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소폭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화물에 대한 운임, 이런 부분들 사실 관세 불확실성 여전히 유지되곤 있으나 화물 물동량과 운임에 대한 변화 이번에 확인을 했죠.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들은 있었는데 한 분기 지나면서 실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려감이 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항공주의 가장 중요한 게 또 환율과 유가죠. 환율에 대한 부분, 원화가 안정세를 조금 소폭씩 강세를 보여주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뭐 WTI 80배럴 자체적으로 작년 2분기에 80배럴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국제유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어도 작년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국제유가는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환율과 유가가 안정화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부터 이제 여름 성수기입니다. 좀 전에 호텔 성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비행기, 항공은 더 성수기입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성수기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심도 같이 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이 좋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뭐 유가에 대한 안정세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큰 폭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계속 매도하다가 전일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여름 기대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오늘 관심주 유망주로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23,900원이고요. 주신 자리의 목표가는 26,000원입니다. 그런데 26,000원에 비하면 지금 23,900원인데 업사이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저나 시장의 사람들이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거죠, 상무님?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드렸고요. 네. 사실 여름 지나서도 기대감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사실 26,000원 한참 몇 번 시도했었던 이전 고점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돌파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 26,000원,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요즘 뭐 워낙 시장이 강해서요. 툭 치면 19%, 20% 이런 종목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격
관련된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예, 머닝 종목 이야기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